비가 그친 저녁, 항구의 불빛이 추모간 유리벽에 일렁인다. 물기를 머금은 공기가 무겁고 유리창 너머로 정박한 배들의 흰색 등대 불빛이 천천히 깜빡인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추모간 문을 밀고 들어오고 입구에서는 희미한 향 냄새와 국화꽃 향이 뒤섞여 있다. 영정사진 속 최말순의 얼굴은 온화하게 웃고 있다. 70대 중반의 얼굴이지만 주름 사이로 단단한 기운이 느껴진다. 둘째 며느리 정미소가 젖은 검은 우산을 천천히 접으며 조문객들 사이로 걸어온다. 그녀의 검은 원피스는 단정하고 머리는 낮게 묶여 있다. 눈가를 손수건으로 훔치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조문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쏠린다. 한 친척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고 다른 이가 위로의 말을 건넨다. 어머니는 정말 저를 믿어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으셨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먹임이 섞인다.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린다. 효부네, 효부야, 둘째 며느리가 정말 잘했지 같은 칭찬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정미소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뒤편 국화꽃 앞에서 박은하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줄기를 바로잡는다. 시든 꽃잎 하나를 떼어내고 물병으로 물을 채운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지만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다. 검은 상복 치마가 바닥에 살짝 끌리고 묶은 머리에서 몇 가닥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김진호는 입구 근처 단정한 자세로 조문객을 맞는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만 말수가 평소보다 더 줄어들어 있다. 그의 시선은 허공 어딘가에 머물러 있고 눈동자에 초점이 없다. 유리 진열장 안쪽 작은 벨벳 상자에 포도 모양 은팔찌가 놓여 있다.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는 팔찌는 섬세한 조각이 돋보인다. 포도 알갱이 하나하나가 정교하고 줄기 부분에는 작은 잎사귀까지 표현되어 있다. 은하는 꽃을 정리하다 그것을 발견하고 잠깐 미소를 짓는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꼈던 물건. 명절 때만 꺼내보던 팔찌.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거두고 다시 꽃으로 시선을 돌린다. 정미소가 조문객 무리 앞으로 걸어가며 목소리를 높인다. 눈물을 닦으면서도 말은 또렷하다. 어머니가 생전에 말씀하셨죠. 미소야, 너랑 마음이 가장 잘 통한다고. 레시피도, 가게 일도 다 너한테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몇몇 친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친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추모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누군가 틀어놓은 추모 음악. 잔잔한 피아노 선율 사이로 파도 소리가 섞여 있다. 뒤편에서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그럼 국수집은 누가 이어받나요? 40년이나 된 가게인데. 모든 시선이 정미소에게 향한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영정 사진을 바라본다. 은하는 창밖 어두워지는 항구를 바라보며 손끝으로 팔찌 상자 모서리를 짧게 쓸어내린다. 유리에 반사된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고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간다. 정미소가 고개를 들어 영정을 바라보며 입을 연다.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섞여 있다. 어머니의 뜻을 제가 이어가야죠. 그게 제 도리니까요. 그 순간 추모관 구석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놓인 선반이 희미하게 보인다. 나무 선반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먼지가 쌓여 있다. 은하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한다. 플레이어 옆에 먼지 쌓인 테이프 몇 개가 어지럽게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에 손글씨 라벨이 붙어 있지만 거리가 멀어 읽을 수 없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가장 위에 있는 테이프의 라벨을 읽으려 한다.
2024년 정도만 보인다. 은하는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서려다 정미소의 큰 울음소리에 발을 멈춘다. 정미소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며 흐느낀다. 조문객들이 그녀를 위로하고 누군가 손수건을 건넨다. 항구의 기적 소리가 길게 울린다. 멀리서 배가 들어오는 소리. 추모간의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고 은하는 다시 꽃 앞으로 돌아가 조용히 무릎을 꿇는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선반 위 카세트 테이프 쪽에 머물러 있다. 장례를 마친 밤, 항구 끝 생선탕집 2층 룸에 가족들이 둘러앉는다. 창밖으로 배들의 불빛이 바다 위에서 흔들리고 어선들이 하나둘 항구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인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가는 생선탕이 놓여 있다. 김이 사라지고 국물 표면에 기름기가 하얗게 굳어가기 시작한다. 붉은 고춧가루와 파 조각이 뜬 국물 색깔이 어둡다. 김진호가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금속 숟가락이 사기 그릇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낸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힘이 없다. 제사는 장남집에서 지내되 가게 정리는 누가 맡는 게 좋을까? 40년을 지켜온 곳이니? 말끝이 흐려진다. 테이블 주위로 침묵이 흐른다. 정미소가 눈물을 닦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지만 목소리는 또렷하다. 아버님, 어머니가 생전에 제 손맛을 정말 좋아하셨잖아요. 국물 간도 제가 맞추면 딱 맞다고 하셨고, 단골 손님들도 제가 끓인 국수 좋아하셨어요. 도율은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 젓가락에 고정되어 있다. 옆에 앉은 아내 은하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한다. 은하는 말없이 자신의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젓가락이 테이블에 닿으며 작은 소리가 나고 그녀의 시선이 계산서 구석에 적힌 전화번호에 머문다. 번호 위에 작은 글씨로 상호명이 적혀 있다. 동해 카세트 수리점 051. 은하의 눈동자가 그 글씨를 천천히 따라간다. 카세트. 시어머니는 늘 카세트로 무언가를 녹음했다. 일기처럼, 메모처럼. 은하는 그 습관을 알고 있었다. 친척 하나가 생선탕 국물을 떠먹으며 분위기를 정리하듯 말을 거둔다. 그래, 말 잘하고 정 많은 며느리가 맡아야지 손님들도 좋아할 거고 요즘은 SNS도 해야 되는데 미소가 그런 거 잘하잖아. 다른 친척도 맞장구를 친다. 맞아요. 젊은 사람이 해야 장사도 잘 되지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김진호가 잠시 망설인다. 그는 시선을 들어 은하를 힐끗 보지만 곧 시선을 거둔다. 체면을 의식한 듯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당분간 미소가 가게를 보는 게 낫겠구나.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은하가 짧게 대답한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한다.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커튼을 살짝 흔든다. 어디선가 휴대폰 진동 소리가 길게 울린다. 누군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뜬다. 은하는 창밖 어선의 불빛을 따라가다 시선을 내린다. 그녀의 손이 앞치마 주머니로 향하고 그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낸다. 접힌 메모지를 펼친다.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다. 밸브 점검 9월 15일 필수. 은하는 휴대폰을 꺼내 날짜를 확인한다. 오늘은 10월 2일. 이미 2주가 넘게 지났다. 정미소가 술잔을 들어 영정을 향해 올린다. 소주가 잔에 가득 차 있고 형광등 불빛에 투명하게 빛난다. 어머니, 제가 잘 지킬게요. 40년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약속해요. 은하는 메모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테이블 아래서 주먹을 천천히 쥔다. 생선탕 국물이 계속 식어가고 기름기가 표면에 하얗게 굳는다.
룸 구석 벽걸이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가스 안전사고에 대한 경고 멘트가 들린다. 최근 노후가스 시설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한다. 그녀는 TV 화면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본다. 항구의 불빛이 일렁이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구급차인지 소방차인지 알 수 없다. 은하의 손이 다시 주머니 속 메모지를 쓸어내린다. 다음 날 오전 맑은 햇살이 국수집 창문으로 들어온다. 은하는 뒷문 옆에 놓인 낡은 재봉틀 서랍을 물걸레로 닦는다. 재봉틀은 오래된 싱어 모델로 검은 금속에 금색 장식이 있다. 나무 서랍에서는 희미한 장내 냄새가 나고 오래된 실과 바늘이 정리되어 있다. 은하의 손놀림은 리듬이 있고 조용하다. 걸레가 서랍을 따라 움직이며 먼지를 닦아낸다. 문틈 너머로 낮은 대화 소리가 새어나온다. 은하의 손이 잠깐 멈춘다. 정미소와 김진호의 목소리다. 거실에서 나는 소리인 듯하다. 솔직히 큰며느리가 너무 깐깐해서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잠시 침묵이 흐른다. 항상 원칙 하면서요. 손님들도 불편해했다고요. 국물 간이 조금만 짜도 다시 하고 그릇 하나 깨져도 난리였어요. 은하는 걸레를 쥔 손을 완전히 멈춘다. 등골이 차갑게 식어내린다.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서랍을 닦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에 힘이 더 들어간다. 걸레가 나무를 세게 문지르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미소야. 네가 더 편하다고 하셨던 거. 은하는 걸레를 내려놓고 벽면 액자를 본다.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 5년 전 명절에 찍은 사진.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게 잘려 있다. 얼굴 절반이 프레임 밖으로 나가 있고 사진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게 재단되어 있다. 은하는 액자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단골 목수 오상구가 뒷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는 작업복 차림에 도구 가방을 메고 있다. 주름진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있다. 그는 벽을 훑어보며 중얼거린다. 이 액자 최근에 갈아 끼웠네요. 나사 자국이 새롭고 페인트도 벗겨진 게 보이는데. 그는 손가락으로 액자 주변 벽을 짚는다. 은하는 대답 대신 액자 유리 가장자리로 다가간다. 손톱으로 모서리를 긁어내자 투명한 접착제 흔적이 드러난다. 아직 덜 마른 접착제. 최근에 작업한 것이 분명하다. 그녀는 말없이 그것을 티슈로 닦아낸다. 장례 영상도 봤는데 큰며느리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은하는 아무 말하지 않는다. 재봉틀 서랍 깊숙한 곳을 더듬다가 뭔가 손끝에 걸린다. 작은 종이 봉투. 갈색 봉투에 연필로 테이프라고 쓰여 있다. 손글씨가 시어머니의 것이다. 은하가 봉투를 열자 안은 비어 있다. 하지만 봉투 안쪽에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인다. 가스밸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9월 15일 이전 점검. 은하는 봉투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는다. 창밖으로 배의 기적 소리가 들린다. 낮은 음으로 길게 울린다. 오상구가 재봉틀을 두드리며 말한다. 이 재봉틀 밑판이 좀 이상한데 나중에 한번 열어볼까요? 뭔가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은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주방 쪽에서 가스밸브 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린다. 칙, 칙칙. 그리고 잠깐 멈춘다. 다시 칙. 은하의 눈빛이 그쪽으로 향한다. 그녀는 봉투를 쥔 손을 더 세게 쥔다. 뒷문 너머 대화 소리가 멈추고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은하는 재빨리 걸레를 들고
서랍을 닫는다. 정미소가 환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가 걸려 있다. 형님, 청소 고마워요. 이제 제가 할게요. 오늘부터 제가 가게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은하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한다. 네. 복도를 지나며 벽지 한쪽이 미세하게 들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주방으로 가는 복도 중간쯤 벽지 귀퉁이가 살짝 말려 올라와 있다. 은하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벽지 귀퉁이를 든다. 그 뒤로 뭔가 종이 같은 것이 보인다. 하얀 종이 모서리. 그녀는 더 들춰보려다가 정미소의 발소리에 멈춘다. 벽지를 다시 붙이고 조용히 주방으로 향한다. 며칠 뒤 국수집 주방의 조명이 환하게 켜진다. 정미소가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세우고 각도를 조절한다. 링 라이트를 켜고 화면을 확인한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다. 화면 상단에 고 말순 할머니의 국수 레시피 40년 비법 공개라는 자막이 떠오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40년간 지켜오신 국수 비법을 처음으로 공개할게요. 채팅창에 댓글이 쏟아진다.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감동이에요. 효부시네요. 꼭 먹어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같은 메시지들이 빠르게 올라온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237명을 넘어선다. 정미소는 냄비를 카메라 앞에 놓고 재료를 하나씩 꺼낸다. 멸치, 다시마, 무, 대파. 그녀는 능숙하게 설명한다. 먼저 멸치는 이렇게 내장을 빼고요. 다시마는 젖은 천으로 살짝 닦아주세요. 하지만 비율이 실제 레시피와 다르다. 멸치를 너무 많이 넣고 다시마는 너무 적게 넣는다. 물의 양도 미묘하게 맞지 않는다. 은하는 뒤편 구석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다. 팔짱을 낀 채 표정 없이 서 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한다. 정미소가 불을 세게 올리고 거품을 걷어낸다. 하지만 끓는 시간이 너무 짧다. 5분도 안 되어 멸치를 건져낸다. 국물 색깔이 미묘하게 탁하다. 제대로 우러나지 않은 색. 뒤편에 앉아있던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저거 색이 좀 이상한데? 옆 할머니가 그녀의 팔을 툭 친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 은하는 주방 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칙, 칙칙칙. 가스밸브 소리가 여전히 불안정하다. 리듬이 일정하지 않다. 오상구가 도구 가방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온다. 그는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들어온 것 같다. 밸브로 다가가 귀를 기울이고 손으로 만져본다. 고개를 젓는다. 이거 교체가 시급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오늘 밤만 조심하세요.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바로 교체할게요. 정미소는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오상구의 경고는 듣지 못한 듯하다. 큰며느리는 원칙만 고집하셨는데요. 어머니는 제가 더 유연하고 따뜻하다고 좋아하셨어요. 손님들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채팅창에 맞아요. 유연함이 중요해요. 같은 댓글이 올라온다. 은하는 생전 말순이 메모를 남기던 습관을 떠올린다. 작은 종이에, 벽 뒤에, 서랍 속에 늘 무언가를 기록했던 시어머니. 그녀는 주방 벽지에 들뜬 부분으로 다가간다. 정미소가 카메라에 완전히 집중하는 사이 은하는 조심스럽게 벽지를 들춰낸다. 한 손으로 벽지를 들추고 다른 손으로 그 뒤를 더듬는다. 종이 조각 하나가 손끝에 닿는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든다. 메모는 작고 네모난 종이다. 달력 뒷면을 뜯어서 쓴 것 같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다. 2024년 8월 30일 오후 3시 녹음했다. 재봉틀. 은하는 종이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는다. 손이 떨린다.
8월 30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다. 정미소의 밝은 목소리가 주방을 채운다. 이렇게 끓이면 돼요. 어머니의 맛 그대로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꼭 해보세요. 화면에는 200개가 넘는 좋아요가 찍혀 있다. 은하는 냄비 속 국물을 본다. 색이 맑지 않다. 제대로 우러나지 않은 멸치 육수. 시어머니의 국물은 항상 투명하면서도 깊은 황금색이었다. 저 색이 아니다. 자, 이제 면을 삶을게요. 면은 이렇게. 그녀는 면을 삶기 시작한다. 하지만 물의 양이 적고 불 조절도 서툴다. 면이 서로 엉킨다. 뒤에서 지켜보던 단골 할머니가 작게 혀를 찬다. 은하는 조용히 가스불을 확인한다. 밸브 옆에 오상구가 붙여놓은 경고 스티커가 보인다. 점검 필요. 큰 불 사용 금지. 오상구가 밸브 옆에 또 하나의 경고 스티커를 붙이며 말한다.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그 전까지 절대 큰 불로 쓰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밤에는 가스 끄고 주무세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호주머니 속 메모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린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정미소가 휴대폰을 확인한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와, 조회수 대박이다. 댓글 봐. 다들 감동했대. 그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댓글을 읽는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본다. 항구의 불빛이 일렁이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소방차 소리 같다. 그녀는 메모 속 날짜를 되뇌인다. 8월 30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엇을 녹음한 걸까? 은하는 주방을 나와 재봉틀이 놓인 방으로 향한다. 재봉틀 밑판을 손으로 두드려 본다. 공간이 있는 것 같다.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난다. 그녀는 오상구를 돌아본다. 내일. 이거 열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침에 밸브 교체하고 바로 볼게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봉틀을 쓸어내린다. 오래된 금속이 차갑다. 49제를 마친 점심, 가을 햇살이 국수집 창문으로 쏟아진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천천히 떠다닌다. 가족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떡국을 먹는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피어오르고 떡국 그릇마다 흰 김이 모락모락 난다. 조용한 오찬, 젓가락 소리와 숟가락 소리만 들린다. 김진호가 떡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다. 떡 조각 하나와 국물. 그가 천천히 씹는다. 떡이 쫄깃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씹다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린다. 무언가 목에 걸린 듯하다. 기침이 나온다. 작게 시작된 기침이 점점 심해진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김진호의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그는 목을 움켜쥐고 얼굴이 붉게 변하기 시작한다. 숨을 헐떡이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손으로 목을 감싸고 입을 벌리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얼굴색이 점점 더 붉어지고 이마에 땀이 맺힌다. 아버님,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모두가 당황해 얼어붙는다. 도율이 아버지 등을 두드리지만 소용이 없다. 정미소는 허둥지둥 물을 가져오려 하고 친척 하나는 119를 누르려 휴대폰을 꺼낸다. 그 순간 은하가 의자를 뒤로 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는다. 재빨리 김진호 뒤로 돌아간다. 신속하지만 정확한 움직임. 병동 간호사 시절의 몸이 기억하고 있다. 팔로 그의 배를 감싸고 한 손으로 주먹을 쥔다.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싸고 명치 아래를 강하게 밀어 올린다. 한 번, 김진호의 몸이 앞으로 흔들린다. 하지만 아직 나오지 않는다. 두 번, 더 강하게. 김진호가 고개를 숙인다. 세 번, 은하는 온 힘을 다해 밀어 올린다.
떡 조각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바닥에 떨어진다. 하얀 떡 조각이 마루에 굴러간다. 김진호가 거칠게 숨을 들이쉰다. 헉, 헉, 헉. 공기가 폐로 들어간다. 얼굴색이 서서히 돌아온다. 붉은색에서 점점 정상으로. 그는 앞으로 몸을 숙이고 계속 거친 숨을 쉰다. 괜찮다, 괜찮아?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도율이 아버지 어깨를 붙잡고 할인이 물을 가져온다. 바로 그 순간 주방에서 칙하는 큰 소리가 들린다. 모두의 시선이 주방으로 향한다. 불꽃이 순간적으로 타오른다. 파란색과 주황색이 섞인 불꽃.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불길이 치솟는다. 불이야!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고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난다. 은하는 김진호를 의자에 앉히고 주방으로 달려간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하다. 가스 메인 밸브로 직진한다. 불꽃이 더 크게 타오르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밸브에 손을 뻗어 손잡이를 단번에 돌려 차단한다. 불길이 순간적으로 약해진다. 은하는 창문으로 달려가 모든 창을 연다. 바람이 들어오고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환풍기 스위치를 켜고 최대로 돌린다. 환풍기가 웅웅거리며 돌아간다. 오상구가 소화기를 들고 뛰어들어온다. 그는 옆집에서 달려온 것 같다. 작업복 차림에 소화기를 겨누고 안전핀을 뽑는다. 하얀 가루를 불길에 뿌린다. 쌓아 소화 분말이 공기 중에 날린다. 불은 곧 꺼진다. 주방 바닥과 벽에 하얀 가루가 쌓이고 그 흐름이 벽지에 남았지만 큰 피해는 없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정미소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주방을 바라본다. 그 흐름 자국과 하얀 소화기 가루.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가게를 맡으려던 날 이런 일이 나다니 어떡해.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은하에게 향한다. 미묘한 눈초리. 비난인지 의심인지 알 수 없는 표정. 은하는 그 시선을 받으며 김진호에게 돌아간다. 그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호흡을 확인한다. 깊게 숨 쉬세요. 천천히. 하나, 둘, 셋. 김진호가 그녀의 지시를 따른다. 호흡이 점점 안정된다. 침묵이 흐른다. 가족들이 제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누군가의 휴대폰이 떨린다. 진동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크게 들린다. 화면에 알림이 뜬다. 동해 카세트 수리점. 수리 완료되었습니다. 찾아가세요. 은하의 시선이 그 화면에 고정된다. 카세트.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봉틀이 놓인 방 쪽을 본다. 시어머니가 숨겨둔 것. 진실이 거기 있다. 할인이 주방 안을 들여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저기 밸브 옆벽에 뭐가? 모두의 시선이 주방 벽으로 향한다. 그 흐름 사이로 벽지가 타들어가며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드러난다. 벽지 뒤에 붙어 있던 종이. 불길이 벽지를 태우면서 드러난 것이다. 은하가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가 소화기 가루를 털어내며 그것에 다가간다. 종이는 반쯤 타고 가장자리가 검게 그을렸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 또렷하고 단단한 글씨체. 재봉틀 밑. 진실은 거기 있다. 은하에게. 은하의 손이 떨린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모두에게 보여준다. 김진호가 의자에 앉은 채로 그것을 본다. 그의 눈빛이 흔들린다. 도율이 종이에 가까이 다가가 글씨를 읽는다. 정미소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로 물러선다. 이게 무슨... 오상구가 재봉틀 쪽을 가리킨다. 지금 열어봐야겠네요. 밸브도 위험하고 이 상황에서 더 미룰 수 없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종이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재봉틀이 있는 방으로 향한다.
가족들이 그 뒤를 따른다. 공기가 무겁다. 그날 밤 국수집에는 은하, 오상구, 할인만 남는다. 다른 가족들은 먼저 돌아갔고 이 셋만이 재봉틀 앞에 모여 있다. 창밖은 어둡고 항구의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온다. 재봉틀 위에 놓인 스탠드 조명이 작업 공간을 밝힌다. 오상구가 무릎을 꿇고 재봉틀 밑판을 살핀다. 그는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나사를 풀기 시작한다. 은하는 손전등을 비추고 하리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다. 카메라 화면에 재봉틀 밑판이 클로즈업으로 찍힌다. 밑판이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보세요. 여기 틈이 있어요. 누가 일부러 만든 것 같은데 꽤 정교해요. 나사가 하나씩 풀린다. 삐걱, 삐걱. 오래된 나사가 돌아가는 소리. 4개의 나사를 모두 풀고 오상구가 밑판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 나무판이 무겁다. 먼지가 공기 중으로 날리고 묵은 냄새가 난다. 밑판 속 빈 공간. 어둡고 좁은 공간에 무언가 놓여 있다. 오상구가 손전등을 비춘다. 먼지와 함께 카세트 테이프 2개가 나온다.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에 손글씨 라벨이 붙어 있다. 2024년 8월. 중요 2024년 9월. 마지막. 은하의 손이 떨린다. 그녀는 카세트를 집어들고 라벨을 자세히 본다. 시어머니의 글씨체. 또렷하고 정성스럽게 쓴 글씨. 8월 것과 9월 것. 할인이 가방에서 낡은 워크맨을 꺼낸다. 할머니 방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거 할머니 방에 있던 건데 혹시 필요할까봐 가져왔어요. 건전지도 새로 넣었어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이고 8월 테이프를 받는다. 워크맨에 카세트를 넣는다. 플라스틱이 딸각 소리를 내며 들어간다. 재생 버튼을 누른다. 잠시 잡음이 흐른다. 지지직, 지지지직.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최말순의 육성.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오늘도 은하가 내 약을 챙겨줬다. 아침, 점심, 저녁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저녁마다 발을 주물러주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붙여준다. 은하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쓰러졌을 거다. 은하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른다. 눈물이 고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테이프를 듣는다. 오상구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린다. 테이프가 계속 재생된다. 둘째 며느리는 말은 참 예쁘게 한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제일이에요. 그런 말들 하지만 손은 없어. 카메라 앞에서만 효부지.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건 은하였고 밤에 깨서 물 달라 할 때 일어난 것도 은하였다. 할인이 작게 숨을 들이킨다. 테이프에서 잠시 숨소리가 들리고 최말순이 다시 말한다. 조심해야 한다. 내가 죽고 나면 은하한테 누명을 씌울 것 같다. 미소가 사진을 지우고 영상을 편집하는 걸 봤다. 은하를 없는 사람처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녹음한다. 증거로. 은하는 호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낸다. 녹음 날짜와 시간을 확인한다. 8월 30일 오후 3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가게 CCTV 앱을 연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날짜를 선택한다. 8월 30일. 시간을 오후 3시로 맞춘다. 화면에 그날 오후 국수집 주방이 나온다. 흑백 화면. 최말순이 재봉틀 앞에 앉아 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재봉틀 밑판을 연다. 무언가를 넣는 모습. 카세트 시간은 정확히 오후 3시 7분. 타임스탬프가 정확히 맞아요. 진짜예요. 오상구가 9월 테이프를 꺼낸다. 이것도 들어봐야겠네요. 9월 테이프를 워크맨에 넣는다. 재생 버튼. 다시 잡음이 흐르고 최말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약하다. 숨소리가 거칠다. 2024년 9월 5일.
몸이 많이 안 좋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은하가 예약을 잡아줬다. 포도 은팔찌는 가장 오래 국물을 지킨 사람한테 줘야 한다. 말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지키는 사람 40년을 함께한 사람. 그게 누군지 나는 안다. 은하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녀는 소리 내지 않고 운다. 어깨가 떨린다. 할인이 그녀의 손을 잡는다. 내가 죽으면 이 테이프를 찾아줘. 오상구한테 부탁했다. 재봉틀 밑판에 숨겨뒀다고. 은하를 지켜줘. 내가 지키지 못한 며느리를. 테이프가 멈춘다. 셋은 침묵 속에 앉아 있다. 오상구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8월에 밑판 만들어달라고, 비밀로 해달라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은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선다. 내일 아침 가족들을 불러줘. 다 들려줘야 해.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녹음 파일을 휴대폰에 백업한다. 파일명을 할머니의 진실로 저장한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오고 항구의 불빛이 흔들린다. 다음 날 아침 국수집 테이블에 가족들이 모두 모인다. 김진호, 도율, 정미소, 그리고 몇몇 친척들. 테이블 위에는 워크맨과 2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공기가 무겁다. 은하는 테이블 중앙에 워크맨을 놓고 재생 버튼을 누른다. 최말순의 목소리가 방안을 채운다. 은하가 없었으면. 도율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는 아내를 본다. 은하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말은 예쁜데 손은 없는 사람을 조심하라. 정미소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흉내낸 거잖아요. 오상구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는다. 갈색 서류 봉투에서 서류들이 나온다. 재봉틀 수리 기록서, CCTV 캡처 화면, 그리고 최말순이 오상구에게 쓴 메모. 제가 8월에 재봉틀 서랍 자물쇠 수리했을 때 할머니가 부탁하셨어요. 밑판에 빈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비밀로 해달라고. 이게 그때 받은 메모입니다. 메모를 펼친다. 최말순의 글씨로 재봉틀 밑판 공간. 비밀. 8월 30일이라고 적혀 있다. 오상구의 서명도 함께 있다. 그리고 이게 CCTV 캡처예요. 8월 30일 오후 3시 7분 할머니가 직접 테이프를 넣으시는 모습입니다. 캡처 화면을 돌린다. 흑백 화면에 최말순이 재봉틀 앞에 앉아 밑판을 여는 모습이 선명하다. 시간이 화면 하단에 찍혀 있다. 2024년 8월 30일 15시 07분 23초. 캡처 화면의 시간과 테이프 라벨의 시간이 정확히 일치한다. 김진호의 눈가가 축축하게 젖어든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떨린다. 입술을 떨며 은하를 바라본다.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체면만 생각하고 말만 듣고. 은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와 시선을 마주한다. 그의 눈에 후회가 가득하다. 테이프 소리가 멈추고 주방 환풍기 소리만 낮게 돌아간다. 정미소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어깨가 떨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도율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 앞으로 다가온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은하의 손을 잡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내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할인은 조용히 녹음 파일을 휴대폰에서 재생한다. 가족 단톡방에 파일을 올린다. 제목은 할머니의 진실. 친척들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린다. 창밖으로 항구의 안개가 걷힌다. 아침 햇살이 국수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천천히 떠다닌다. 정미소는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김진호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는다. 테이블 위에 놓인 카세트 테이프가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며칠 뒤 국수집 테이블에 가족들이 다시 모인다. 이번에는 조문이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놓여 있다. 김진우가 손을 떨며 포도 모양 은팔찌 상자를 은하 앞에 놓는다. 상자는 작고 벨벳으로 덮여 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소중하게 보관된 흔적이 역력하다. 김진우가 천천히 뚜껑을 연다. 은팔찌가 햇빛에 반짝인다. 포도 알갱이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고 잎사귀의 결까지 섬세하다. 40년 전 김진우가 아내에게 준 선물. 체면에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했소. 큰 소리만 듣고 조용한 손길을 몰랐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70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 은하는 상자를 바라보지만 짚지 않는다. 팔찌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다. 도율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 앞으로 다가온다. 그는 의자를 당겨 은하 옆에 앉는다. 그의 손이 떨린다. 나도 침묵으로 널 지키지 못했어. 아니, 지킬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 편한 쪽만 보고 쉬운 길만 택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하는 남편을 바라본다. 결혼한 지 1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다. 그의 눈에 진심이 있다. 후회가 있다. 도율의 손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는다. 은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는다. 정미소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고 눈은 부어 있다. 제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섰어요. 후보로 보이고 싶어서 형님을 밀어내려 했어요. 사진을 지우고 영상을 편집하고 그게 다 제 욕심이었어요. 형님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은하를 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어머니가 진짜 믿으신 건 형님이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질투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하는 팔찌 상자를 들어 올린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하지만 그녀는 팔찌를 손목에 걸지 않는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선반 위로 걸어간다. 영정사진역, 국수 메뉴판역. 그곳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올려놓는다. 이 팔찌는 제 것이 아니라 가게의 약속으로 남기겠습니다. 조용히 국물을 지킨 사람들을 기억하는 약속으로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본다. 은하는 상자 옆에 작은 나무 명패를 세운다. 오상구가 만들어준 것이다. 명패에는 예쁜 글씨로 새겨져 있다. 말순 국수. 조용히 지킨 이들을 기억합니다. 할인이 휴대폰을 꺼내 테이프 일부를 정리한 파일을 가족 단톡방에 올린다. 제목은 할머니가 남긴 것. 파일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 가족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오상구가 도구 가방을 메고 주방으로 들어간다. 그는 이틀 전에 교체한 새 가스 밸브를 확인하고 안전 점검표를 벽에 부착한다. 플라스틱 코팅된 체크리스트. 매일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적혀 있다. 가스 차단 확인, 환기 확인, 불씨 확인. 이제 안전합니다. 점검표대로만 하시면 문제 없어요. 매일 체크하세요. 주방 시계가 한 칸 앞으로 나아간다. 오후 2시 정각. 가게 공기가 달라진 것 같다. 무거운 무언가가 거친 듯한 가벼움. 어깨를 짓누르던 침묵이 사라진 듯한 편안함. 바깥 골목에서 스쿠터 소리가 멀어지고 조용한 오후가 국수집을 감싼다. 은하는 선반이 팔찌 상자를 한번 바라본다. 햇빛이 은빛에 반사되어 반짝인다. 그녀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는다. 단단하게 확실하게. 정미소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입는다. 그녀의 움직임이 조심스럽다. 형님,
제가 서빙 도와도 될까요? 진짜로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은하가 고개를 끄덕인다. 말없이. 하지만 그 고개짓에는 용서가 담겨 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주방으로 들어간다. 정미소가 은하의 뒤를 따라 걷는다. 이번에는 카메라 없이, SNS 없이. 김진호는 계산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항구의 배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갈매기가 날아간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 도율이 환풍기 스위치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인다. 하리는 선반위 팔찌 상자를 사진으로 찍는다. 할머니의 약속이라는 캡션을 단다. 창밖으로 항구의 갈매기 소리가 들린다. 끼룩끼룩. 문득 주방에서 국수 끓는 냄새가 가게를 채운다. 이번에는 맑고 깊은 냄새. 제대로 우러난 멸치 육수의 향.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코를 킁킁거린다. 이 냄새 예전 그 맛인데. 말순이 끓이던 그 냄새. 은하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고 조용히 미소 짓는다. 단골 할머니가 테이블에 앉고 다른 단골 할아버지도 들어온다. 가게 안에 다시 생기가 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숟가락 소리가 들리고 국수 후루룩 먹는 소리가 들린다. 한 달 뒤, 가을이 깊어지고 항구의 바람이 차가워진다. 국수집 간판 아래 작은 나무판이 새로 붙는다. 오상구가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다. 말순 국수, 조용히 끓입니다. 글씨는 단순하지만 단단하고 나무결이 따뜻하다. 은하는 앞치마를 두르고 동네 어르신 5분을 주방으로 맞이한다. 매주 화요일 오전 무료 국물 클래스를 연다. 시어머니의 레시피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멸치 육수 내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세게 끓이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레시피 수첩을 복사해 나눠준다. 40년간 기록된 메모들. 계절별 국물 온도, 면 삶는 시간, 고명 올리는 순서. 어르신들이 수첩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인다. 감탄사가 새어나온다. 냄비에 물이 끓는다. 은하의 손이 능숙하게 멸치를 추려낸다. 머리를 떼고 내장을 빼고 팬에 살짝 볶는다. 고소한 냄새가 퍼진다. 설명은 짧지만 정확하다. 어르신들이 따라하고 국물 맛을 보며 감탄한다. 아, 이래서 이 맛이 나는구만. 40년 비법이 이거였어. 정성이네, 정성. 계산대에서 김진호는 손녀 할인에게 옛 항구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다. 예전처럼 무뚝뚝하지 않다. 이 바다에서 말이다. 내 할머니가 처음 국수집을 열었을 때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도 매일 국물을 끓였지 조용히. 할인이 눈을 반짝이며 듣는다. 그녀는 할아버지 말을 휴대폰 녹음 앱에 담는다. 할아버지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나중에 학교 숙제로 쓸 생각이다. 우리 가족의 역사라는 주제. 정미소가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와 서빙 준비를 한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더 이상 라이브 방송 알림이 뜨지 않는다. 대신 국수집 계정에는 영업시간과 안전수칙만 간단히 올려져 있다. 과장된 사진도 눈물 영상도 없다. 그저 담백한 일상. 오늘 예약 손님 3팀이에요. 준비 다 됐어요, 언니. 그녀가 은하를 언니라고 부른다.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은하가 고개를 끄덕이고 정미소에게 멸치 손질법을 보여준다. 정미소는 진지하게 배운다. 카메라 없이, 그저 배우기 위해. 도율이 사다리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온다. 환기구 옆에 가스 경보기를 최종 점검한다. 빨간 LED가 정상을 나타내며 깜빡인다. 설명서를 비닐 커버에 넣어 벽에 붙인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제 문제 없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알람 울려 걱정 마.
은하는 앞치마 주머니를 더듬는다. 벽지 속에서 찾은 작은 메모가 깔끔히 접혀 있다. 그녀는 메모를 펼쳐 다시 한번 읽는다. 시어머니의 글씨체.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지만 또렷하다. 국물은 큰 불로 끓이고 사람은 작은 말로 지킨다. 은하는 메모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는다. 이 메모는 앞으로도 계속 그녀의 주머니에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 점심시간. 문이 열리고 단골들이 하나둘 들어온다. 낯익은 얼굴들. 40년을 이 국수집을 지켜본 사람들. 첫 그릇이 나간다. 맑은 국물에 가지런히 올린 고명. 할머니 한 분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본다. 눈을 감고 음미한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그래, 이 맛이야 이거지. 말순이 국물이야. 다른 단골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국수를 후루룩 소리내어 먹는 소리가 가게를 채운다. 행복한 소리, 만족의 소리. 은하는 선반이 팔찌 상자를 한번 바라본다. 햇빛에 반짝이는 은빛. 포도 알갱이가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난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짓고 주방으로 돌아간다. 국물을 저으며 온도를 확인한다. 딱 좋다. 정미소가 면을 삶고 도율이 그릇을 나른다. 할인이 할아버지 옆에 앉아 숙제를 하고 김진호는 가끔 손녀 머리를 쓰다듬는다. 주방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다. 맑고 깊은 냄새, 멸치와 다시마가 어우러진 향. 정미소가 조심스럽게 면을 건져 올리고 은하가 국물을 붓는다. 도율이 고명을 올린다. 파, 김, 계란, 지단. 완벽한 한 그릇. 오상구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이다. 단골 자리에 앉는다. 역시 이 집 국수가 최고야. 40년 맛이 그대로네. 은하가 직접 그릇을 내온다. 오상구는 한 숟가락 먹고 엄지를 치켜든다. 만족스러운 표정. 가게 안이 따뜻하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대화 소리가 들리고 국수 먹는 소리가 들린다. 살아있는 공간. 창밖으로 항구의 파도 소리가 들린다. 철썩, 철썩. 갈매기가 날아간다. 하얀 날개가 파란 하늘에 그림을 그린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다. 저녁이 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다. 가족들이 테이블을 닦고 정리한다. 은하는 주방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확인한다. 손잡이를 완전히 잠근다. 점검표를 꺼내 체크 표시를 한다. 매일의 의식. 정미소가 걸레질을 한다.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도율이 쓰레기를 내다버린다. 분리수거를 꼼꼼하게. 김진호는 계산대 서랍을 정리하고 할인은 의자를 정렬한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한다. 조용히, 묵묵히. 모든 불이 꺼진다. 선반이 팔찌 상자에 마지막 햇빛이 스친다. 은빛이 한번 반짝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은하가 앞치마를 벗어걸고 가족들과 함께 문을 나선다. 항구의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분다. 차갑지만 상쾌하다. 큰 울음이 기억되는 건 잠시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손길이 집안을 오래 지킵니다. 국물처럼 천천히 깊게 우러나는 것들이 결국 남습니다. 말보다 손이, 소리보다 침묵이 때로는 더 큰 사랑입니다. 국수집 간판에 불이 켜진다. 말순 국수 조용히 끓입니다. 노란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밝힌다. 간판 불빛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 멀리서 배의 기적 소리가 들린다. 낮고 긴 소리. 항구의 밤이 시작된다. 내일 아침에도 이 가게는 문을 열 것이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가족이 함께 웃을 것이다. 40년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물 끓는 소리만 희미하게 남는다. 보글보글.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소리, 삶의 소리.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침묵만 남는다. 하지만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조용한 손길들이 있고 묵묵한 사랑들이 있고 천천히 우러난 진심들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